명당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분수의 나눗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과 분자 부분이 모두 나누는 수로 나누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만 나누는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식을 함께 볼까요? 6과 4분의 1 나누기 3. 피자로 나타내보면 피자가 6판이 있고 4조각 중에 1조각이 있는데 이것을 3명이 나누어 먹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피자 6판 그리고 4조각 중에 1조각을 그대로 대분수로 풀어낼지 아니면 가분수로 바꾸어서 3명이 나눠 먹도록 할지 요걸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물론 세 번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 수를 그대로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인 6 나누기 3은 2로 나누어 떨어지고 분수 부분인 4분의 1 나누기 3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분수 부분을 나누어 떨어지게끔 바꾸거나 또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서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우리 나눗셈 방법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주어야 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방법 세 번째를 많이 선호하니까 이것대로 풀어볼게요. 4분의 1 나누기 3을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어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1.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서로 더해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한 명이 피자 2판 그리고 피자 12조각 중에서 1조각을 먹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6판을 모두 4조각씩으로 바꾸어주면 총 몇 조각이 나올까요? 네, 그렇죠. 한 판을 4조각씩 나누니까 6 곱하기 4 그리고 원래 있던 한 조각을 더해서 6 곱하기 4 더하기 1이 분자가 되고 분모는 그대로 4가 되겠지요. 자, 가분수로 바꾸니까 24 더하기 1 곧 4분의 25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분수로 바꾼 것을 나누기 3 해주어야겠죠? 4분의 25 나누기 3을 보니 분자가 여전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방법 2번 또는 방법 3번 중에서 나눗셈 방법을 골라야겠지요? 자, 그러면 4분의 25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어서 그대로 방법 3으로 풀어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12분의 25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정리하면 25조각에는 12조각이 2번 들어가니까 2판 그리고 12조각 중에서 1조각이 남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 그대로 대분수를 풀 것이냐 아니면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풀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혹시 저 선생님이 표시해둔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앞에서 공부한 부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만 나누는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도 우리는 대분수를 그대로 풀 것인지 가분수로 바꾸어 풀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바꾸어서 풀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나면 방법 1번, 2번, 3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방법들 중에서 무엇으로 풀지 선택을 해야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선생님이 제시한 4와 5분의 3 나누기 2라는 문제를 이 단계 3가지를 밟아가면서 한번 공책에 정리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는 피자의 판과 조각을 이용해서 대분수를 나타내고 나누는 수를 명으로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식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그대로 푼다면 그대로 풀 것이다. 그리고
방법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체크하고 여기서 고른 것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쓰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 가장 효율적인 것을 골라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과 분자가 모두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식 한번 볼까요? 5와 4분의 3 나누기 2. 이 식을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푸는 방법, 이 대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분수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분만 가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는 대분수 전체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분수를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분수로 푸는 방법 또는 부분적으로 바꾸어 푸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선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만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상황으로 나타내 봐야겠죠? 피자가 5판 있고 4조각 중에서 3조각이 있는데 이것을 2명이서 나누어 먹는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분수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5판 한 판씩을 4조각씩 만들어야 하니까 분모는 그대로 4조각씩이고 분자는 5판이 한 판당 4조각씩 됐으니까 5 곱하기 4 그리고 원래 있던 3조각을 더해서 더하기 3 2명씩 나누어 먹으니까 나누기 2가 되겠지요? 계산하고 나면 4분의 23 나누기 2 여기서 다시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방법 1번, 2번, 3번 중에서 2를 제외하고 2번 또는 3번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아까는 방법 3번째로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2번째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자, 4분의 23 나누기 2에서 분자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분모의 자연수만큼을 곱해주고 그리고 분자도 분모가 늘어났으니까 똑같이 늘어나지요?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분자에 곱하기 2를 한 것과 뒤에서 나누기 2를 한 것이 같아서 없어지니까 계산하면 8분의 23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대분수로 다시 정리하면 피자 23조각에는 8조각이 모두 2번 들어가니까 정리하게 되면 2판 그리고 8조각 중에 7조각으로 2와 8분의 7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판을 조각으로 바꾼다 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가분수로 전체 5판을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일부의 판, 그러니까 한 판 정도를 조각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분자가 모두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분수 그대로 풀 것인지 아니면 가분수로 바꿀 것인지 또는 일부만 가분수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분수 전체로 바꾼 뒤에 방법 1, 2, 3 중에서 여러분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요. 한 가지의 방법을 정해서 선생님이 이 방법만 써라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력을 늘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한 번 더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5와 39분의 3 나누기 2. 이 경우에도 자연수 부분과 분자가 나누는 수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분수는 조금 특이하죠. 분모가 굉장히 큽니다. 5판의 피자가 있는데 39조각 중에서 3조각이 있고 이것을 2명이 나누어 먹는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우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대분수 그대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둘 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푸는 방법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자면 자연수 부분인 5를 2로 나누고 39분의 3 나누기 2를 또 계산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두 개를 합쳐주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하지만 5 나누기 2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고 또 39분의 3 나누기 2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계산을 하고 나면 굉장히 통분을 또다시 해야 돼서 복잡한 경우가 돼요. 2분의 5와 78분의 3을 합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그러면 또 78분의 39 곱하기 5 더하기 3 이라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9 곱하기 5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두 번째로 가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가분수로 바꾼다면 5판의 피자를 모두 조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한 판에 필요한 조각은 39조각입니다. 그럼 분모는 그대로 39가 되고 분자는 5 곱하기 39 계산한 뒤에 원래 있던 3조각을 더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1을 합니다. 이 39 곱하기 5를 하는 것이 꽤나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분모가 클 때에는 일부만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방금 2번 방법에서는 5판을 모두 조각으로 바꾸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여기서는 2명이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4판만큼은 그대로 남겨두고 남은 한 판을 조각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한 판만 조각이 바뀌니까 39조각이 추가되고 다시 식으로 쓰면 4판 그리고 39조각 중에서 39 더하기 2를 해서 42조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 4판 그리고 39조각 중에 42조각이 생겼어요. 그러면 분자 그리고 자연수 부분 모두 나누는 수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한 번에 매우 쉽게 방법 1을 통해서 한 명이 2판 그리고 39조각 중에서 21조각을 먹는다 라는 답을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2번 방법을 쓴다면 39 곱하기 5라는 계산을 해야 해서 195조각 더하기 3에서 198조각 나누기 2 이렇게 되면 또 198 나누기 2라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또 99조각이 남게 되고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대분수로 정리하는 수고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만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서는 훨씬 더 쉽게 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2명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만큼이 얼마인가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했죠. 여러분이라면 이 가분수로 바꾸어 푸는 방법 혹은 일부로 바꾸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나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분모가 굉장히 커서 이것을 가분수로 전부 바꾸는데 부담을 느낀다 하는 경우에는 항상 기계적으로 풀었듯이 가분수로 바꾸어 푸는 것이 아니라 대분수의 일부 조각을, 일부 판을 조각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복잡한 계산을 계속 하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분수로 풀지 혹은 일부만 바꾸어 풀지는 우리가 분모를 보고도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연수 부분과 분자가 모두 나누는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분모가 큰 경우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분수를 그대로 풀지 전부를 가분수로 바꿀지 또는 일부만 가분수로 바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또다시 나는 방법 1, 2, 3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효율적인 방법,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주었어요. 5와 27분의 3 나누기 2. 이 문제의 경우에도 여러분은 한번 상황으로 설명하고 또 방법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 방법은 대분수 그대로 풀지, 대분수 전체를 가분수로 바꾸어 풀지, 또는 일부만 가분수로 바꾸어서 풀지를 결정을 해서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방법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을 가지고 풀 것인지를 결정해서 요걸 다시 한 번 더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으로 공책에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으로 설명하고 방법을 고르고 식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들은 그냥 항상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나는 가분수로 바꾸고 그다음에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어서 역수를 취해서 풀래 라고 하는 이 계산적인 방법, 그냥 기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기보다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학이라는 학문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학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내는 클래스팅 과제와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해결한 과제를 보니까 삐아기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푼 학생들이 많았어요. 삐아기가 푼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주의해서 이번 문제도 혹시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도록 해요. 만약 새롭게 배운 방법이 어렵다면 영상을 뒤로 다시 돌려가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